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또 새로운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예고해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에듀테이블 폴리 기능 중에서 엣지 기능을 이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물체를 이렇게 만들어서요, 에디테이블 폴리로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해서 컨버트 투에서 에디테이블 폴리로 만드는 이유는 셀렉션 메뉴를 생성시켜서 에디트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모양을 다듬어 나가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메뉴 중에서 이제 버텍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렸는데, 자, 오늘은 버텍스와 버텍스를 잇는 엣지에 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먼저 이렇게 박스를 하나 생성시켰어요. 자, 박스의 크기는 세로가 50이고 가로도 50이고 높이는 조금 길게 직육면체인 75 정도로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엣지가 좀 있어야 되니까 세그멘트 수를 좀 나눠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로 세그멘트 이렇게 나눴고요. 자, 가로 세그멘트 나눴습니다. 그리고 높이 세그멘트도 이렇게 한 5개 정도 나눠주면은 많은 그 세그멘트가 나눠져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에디테이블 폴리로 만들면은 세그멘트는 엣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퍼스펙티브 뷰에서 이게 엣지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드립니다. 습관적으로 엣지 페이스를 놓고 보시면 이제 이렇게 형태가 나타나게 되죠. 자, 얘를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성형하기 위해서 일단 먼저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하셔 가지고 컨버트 투 폴리로 변환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셀렉션 메뉴와 에디트 메뉴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두 가지 요소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자,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이제 버텍스는 이 점 하나하나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동할 수 있고 그랬었죠. 자, 그런데 엣지는 이 점과 점, 즉 버텍스와 버텍스 사이를 잇는 이 선이 바로 엣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엣지를 선택하면은, 엣지는 이렇게 각진 모서리를 말하죠. 자, 이 부분이 이제 엣지예요. 자, 선 하나하나가 다 이제 엣지입니다. 물론 컨트롤 키를 누르면 이제 복수로 이렇게 선택이 되죠. 자, 그런데 엣지를 사용할 때 가장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바로 이 링과 루프 개념일 거예요. 자, 링은 뭐냐면은 이렇게, 자, 하나 선택이 됐습니다. 링을 선택을 하면은요, 이렇게 평행하고 있는, 즉 마주치지 않는, 끝에 가서 만나지 않는 이 엣지들이 쭉 선택이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이제 루프 명령이 있죠. 루프는 이렇게 서로 손을 잡고 있는 엣지들이 다 선택이 돼요. 이렇게. 자, 이 두 가지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 엣지를 성형할 일이 굉장히 이제 많아집니다. 자, 그럼 요 위에 있는 슈링크와 그로우는 뭘까요? 자, 그로우는, 자, 보시면은 자, 엣지를 이렇게 하나 이제 선택을 합니다. 그로우는 이렇게 하나 할 때마다 주변 것들이 같이 확장돼서 선택이 됩니다. 그로우. 계속 옆에 이제 물구서는 확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슈링크는 반대로 하나씩 빼줘요. 선택을.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기능을 가지고 엣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들이 많아집니다. 방법들이요. 자, 물론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서 루프를 하면은 이렇게 선택된 부분만 루프가 되겠죠. 자, 이것과 얘를 선택하고 루프를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에 따라 가지고 형태를 성형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에요. 자, 그리고 이 링과 루프를 가지고 선택을 했을 때 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 바로 이 커넥트 기능입니다. 커넥트 기능은 선택된 엣지를 나누는 기능을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거죠.
자, 여기에 쭉 다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마주보고 있는 엣지들을. 그럼 이제 링이란 명령을 사용하면 되겠죠. 이렇게 링 사용을 했어요. 자, 그리고 커넥트 명령을 실행을 해 봅니다. 자, 커넥트는 이렇게 가운데를 나눠줘요. 자, 보시면은 새롭게 엣지가 나눠짐으로 해서 면도 나눠지고 버텍스도 새로 생기고 그랬죠. 자, 컨트롤 Z를 해서 다시 원상태로 이제 돌려놓습니다. 자, 돌려놓은 이유는 이제 새로운 커넥트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자, 커넥트를 그냥 실행하시면은 가운데 기준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가 나눠지게 되죠. 그거는 이제 디폴트 세팅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처음 실행하면은 그렇게 돼요. 근데 이걸로 우리가 이제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여기 있는 이 커넥트 옆에 있는 세팅 박스입니다. 자, 세팅 값을 클릭하면은 물론 이제 기본이 하나 됐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자, 여기서 자, 여기는 세그멘트의 수예요. 지금 하나가 나눠져 있죠. 하나 더 올리면은 두 개가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 더 올리면은 이제 세 개가 나눠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수만큼 엣지를 나눌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커넥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커넥트가 또 이제 재밌는 게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체크를 선택하지 않으면은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자, 얘는 일단 하나만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나. 자, 엣지를 둘로 나눴습니다. 근데 하나만 나누고 싶어요. 자, 오케이. 반드시 체크박스를 클릭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박스는 이렇게 버텍스가 하나 생겼죠. 새로운 버텍스가. 그러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형태를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자, 옆에다가 커넥트를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여기서 엣지 선택하고 클릭, 그 다음에 링이었죠. 자, 이번에는 커넥트를 두 개를 해봅니다. 자, 두 개를 하면은 요 밑에 있는 이제 이 핀치하고 슬라이드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데요. 자, 핀치는 뭐냐면은 이렇게 하면은 간격을 좌우로 벌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밖으로 바짝 붙일 수 있고 안으로 바짝 몰 수도 있고. 자, 기본 수치는 0이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슬라이드는 자, 이거를 한쪽으로 치우치게 만들어줘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게 두 개 있고 세 개 있을 때랑 또 다릅니다. 자, 역시 기본 수치는 0이죠. 자, 그럼 이번에는 세그멘트를 3으로 나눠 볼까요? 자, 그럼 이제 세 개의 엣지가 새로 생겼어요. 자, 여기서 핀치 값을 한번 이렇게 움직여 봅니다. 자, 그럼 가운데 엣지는 가만히 있고 좌우의 엣지만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물론 슬라이드를 움직이면 전체가 다 같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도 역시 다시 디폴트로 놓고요. 0이죠. 자, 이번에는 하나 더 나누겠습니다. 자, 4개를 나눴어요. 4개를 나눈 다음에 이렇게 핀치 값을 하면은 다 일률적으로 쫙 벌어지게 되죠. 간격이 일정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3개 나눌 때도 가운데가 가만히 있고 좌우가 벌어지면서 간격은 일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 때는 자, 이렇게 놓고 0 0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일률적으로 움직이는 게 좋을 때도 있지만 정밀하게 따지기 위해서 하나만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자, 그럴 경우에 자, 보시면은 이렇게 하시면 되죠. 여기서 쭉 생성된 엣지는 루프를 선택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 선택된 상태에서 좌우로 움직이면은 하나씩 따로따로 간격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링과 루프를 이용해서 커넥트를 사용한 결과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또 새로운 것들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도 이제 보시면은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자, 지금 선택된 자, 요거를 한번 해볼까요? 자, 루프. 얘는 잘못 만들어졌어요. 잘못 만들어졌는데 그럼 없애야 되잖아요. 그럴 때 딜레이트를 하면 이렇게 빵꾸가 나버려요. 그래서 버텍스를 없앴던 것처럼 백스페이스나 아니면 여기 있는 리무브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리무브를 사용하면 이렇게 어떻게 됐어요? 선택된 엣지가 없어졌죠. 자, 컨트롤 Z를 해서 다시 원상태로 만들고요. 자, 키보드에서 백스페이스를 눌러도 역시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작은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요. 버텍스를 확인해 보면은 엣지는 없어졌는데 버텍스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건 나중에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공에 버텍스가 생겨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이상한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엣지를 지울 때는 버텍스도 같이 지워줘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따로따로 버텍스 선택해서 리무브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면수가 많아지면은 굉장히 그것도 이제 고난의 작업이 되기 때문에, 자,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요. 자, 엣지를 선택하고 이렇게 루프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백스페이스를 누르면은 엣지가 없어지는 건 똑같은데 버텍스도 같이 사라집니다. 자, 버텍스도 같이 사라져라 하는 명령 방금 했죠. 컨트롤 키를 같이 누르면서 백스페이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얘와 얘 루프 간격이 너무 멀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주면 되겠죠. 루프 이렇게. 그럼 우리가 이제 점점 필요한 작업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웰드에 관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웰드도 엣지가 이제 웰드가 돼요. 엣지가 웰드가 되는데 버텍스에서 설명드렸던 웰드랑 같아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서 폴리곤으로 딜레이트를 한번 시켜 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구멍이 났습니다. 자, 이거는 선택된 영역과 막힌 영역의 경계니까 보도죠. 이렇게 보도가 선택이 됐고 캡을 씌우면은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우리 지금 그걸 하는 게 아니고, 자, 엣지를 가지고 쉬프트 키를 누르고 움직이면은 이렇게 면이 생성이 됩니다. 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좀 고급, 좀 어려운 난이도가 있는 모델링 작업을 할 때는 굉장히 많이 쓰는 기법이에요. 이렇게 엣지에서 면을 생성시켜서 작업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더 해볼까요? 이렇게.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엣지와 이 엣지를 붙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 이제 붙여야 되겠죠. 자, 그럴 때 두 개의 엣지를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버텍스 웰드 했던 것처럼 웰드를 클릭하면 되는데 지금 안 되는 이유가, 자, 여기 세팅을 보면은 0.1이라는 거리를 더 벗어났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수치를 올리면은 어느 순간 딱 붙는 경우가 있죠. 자, 1.34일 때 딱 붙었어요. 자, 비포 엣지가 96이고 애프터가 94입니다. 두 개가 이제 없어진 거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딱 붙었는데, 자, 문제는 두 개가 약간 가운데서 만났기 때문에 정확하게 안 맞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타겟 웰드를 사용해요. 타겟 웰드는, 자, 요거를 좀 더 멀리 해볼게요. 멀리서도 가능한 기능입니다. 자, 이 엣지는 이만큼 멀리 떨어져 있어요. 방금 이제 생성시켰어요. 자, 선택된 엣지 타겟 웰드 하고, 자, 클릭하고 드래그를 하면은 버튼 띄면 마우스 버튼 띄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점선이 따라다니죠. 그래서 원하는 엣지에 가서 이렇게 딱 붙여주면 돼요. 그럼 이렇게 딱 붙겠죠. 자, 이게 타겟 웰드의 기능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굳이 안 하셔고, 자,
컨트롤 Z. 자, 얘를 없애고요. 자, 그럼 이 엣지와 이 엣지를 다시 한번 연결시켜 보자. 자, 이 엣지와 이 엣지를 두 개를 선택을 하시고, 자, 브릿지란 명령을 사용하시면 이렇게 가서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굳이 엣지를 쉬프트 키를 눌러서 빼서 타겟 웰드 하는 거나 두 개를 선택하고 브릿지를 시키는 거나 이제 같은 효과죠. 근데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직접 브릿지 시키기엔 좀 감이 잘 안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엣지를 선택하시고 쉬프트 키를 쭉 늘린 다음에 정확하게 어떻게 되나 확인을 해보시고 작업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막아버릴까요? 막을 수가 있을까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 엣지를 선택하고 브릿지를 하면, 자, 아무 효과가 없죠.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럴 경우에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게 아까 했던 타겟 웰드죠. 이렇게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생성을 시켰어요. 지금 보시면은 뭐 엄청나게 많이 어긋나 있겠죠. 이렇게. 자, 여기서 타겟 웰드 이렇게 어디로? 여기까지. 자, 그럼 이렇게 타겟 웰드가 성립이 됐는데, 자, 문제는 이제 버텍스가 이렇게 남아버리는 거죠. 자, 얘는 어떻게 할까요? 이쪽으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대로 이렇게 타겟 웰드 시키면 되겠죠. 자, 그럼 얘는 또 이제 막힌 거예요. 근데 막힌 부분을 뚫린 부분을 막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 보드를 이용해서 캡을 씌우는 거였죠. 이렇게 간단하게 작업이 되는 거였어요. 자, 이제 커넥트 했고 익스트루드 한번 해볼까요? 이제 브릿지를 했죠. 지금까지 웰드 하다가 브릿지까지 갔어요. 왜냐하면 서로 이제 연결시키는 기능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이번엔 이제 익스트루드는 새롭게 면을 또 생성하는 부분이죠. 자,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자, 엣지 선택하고, 자, 이렇게 루프를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쭉 다 선택이 되겠죠. 자, 여기서 익스트루드. 자, 일단 익스트루드는 면을 생성해서 튀어나오게 만드는 기능이죠. 보시면은 여기는 헤이트 10만큼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 자, 얼마만한 두께로 나올 거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안으로 집어넣기, 길이 줄이기, 면적 줄이기죠. 이렇게. 자, 익스트루드는 이렇게 튀어나오게 하거나 들어가게 하거나 하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죠. 자, 이 위에는 면적이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반드시 체크해 주시고, 자, 이번에는 이쪽에 루프를 하고, 얘는 좀 안쪽으로 집어넣자. 이렇게. 그럼 우리가 어떤 뭐 기둥이나 이런 것도 좀 마음대로 생성할 수 있겠죠. 자, 이게 이제 익스트루드 기능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엣지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챔퍼 기능인데요. 챔퍼를 쓰는 이유는 혹시라도 이 물체를 나중에 메쉬 스무스라든가 터보 스무스를 줬을 때 이 각이 좀 예민하게 보이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거죠. 우리 수업 중에 모델링을 몇 가지 했었는데, 그 메쉬 스무스를 주는 물체에서는 이 챔퍼 값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었죠. 챔퍼 명령을. 자, 한번 이제 보도록 할까요? 자, 엣지 선택하시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챔퍼 하면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죠. 뭐가 깎이는 기능이에요. 각이 깎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자, 이렇게 위에
수치를 늘리면은 어느 정도 범위로 깎을 건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세그멘트 수를 나누면은 몇 개를 깎을 건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일단 챔퍼의 가장 큰 기능은 이렇게 각이 진 부분을 깎아내는 역할을 해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설명이 조금 힘들 경우가 많을 것 같아서요. 자, 챔퍼를 위해서 다시 하나 박스를 만들도록 할게요. 자, 이 옆에다가 챔퍼를 위해서 박스를 하나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박스는 단순하게 자, 그냥 정육면체로 할게요. 50, 10, 50 하고 세그멘트도 없앱니다. 자, 됐어요. 자, 이제 이 박스도 역시 지금 이제 모양을 변형시켜 줘야 되니까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하셔서 컨버트 투 폴리로 만들고, 얘가 자꾸 신경 쓰이죠. 자, 그러면은 얘는 선택을 해서,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하시면은 여기 나오는 메뉴 중에 하이드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하이드는 실제로 물체가 없어지진 않지만 잠시 우리 눈에서 사라져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선택도 안 되고 렌더링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하이드 셀렉션, 선택된 얘가 선택이 됐으니까 하이드 셀렉션 하면은 얘는 이제 없어지게 되죠. 그럼 우리는 편하게 이 박스만 가지고 이제 수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해서 폴리로 지금 만들어졌네요. 자, 일단 전체 엣지를 다 선택해 볼까요? 자, 색상도 조금 지금 빨간색이 계열이라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자, 이렇게 파란색 계열로 만들겠습니다. 그럼 엣지가 다 선택된 게 이제 보이시죠? 자, 여기서 챔퍼 명령을 줍니다. 자, 챔퍼 명령을 주시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범위를 조금 넓혀 볼게요. 이렇게. 자, 모서리 모양을 잘 보세요. 지금 챔퍼가 어떤 모양으로 깎였는지. 자, 지금은 유니폼 모양이에요. 자, 이걸 가만히 이렇게 누르고 계시면은, 자, 여기 화살표를 누르면은 5가지의 메뉴가 있습니다. 자, 쿼드. 그러면은 이 각각에 나눠진 이 형태는 사각형이 돼요. 자, 그 다음에 트라이. 그러면 삼각형이죠. 자, 보시면은 챔퍼된 모양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 가지고 어떤 형태의 챔퍼를 쓸 건가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새로 계속 2022 이후로 버전업이 되면서 이 챔퍼 기능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 유니폼 스타일, 이런 스타일이죠. 자, 레이디얼, 나중에 이제 둥그러지면 알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패치 스타일,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자, 일단 얘는 트라이로 해볼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거는 이제 범위예요. 얼마만큼 모서리를 깎아낼 건가. 자, 예민하게 깎을 수 있고 많이 깎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가운데 세그멘트 수입니다. 이렇게 세그멘트. 자, 많이 나눠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세그멘트 수가 많아지면 동그래지죠. 자, 이거를 레이디얼로 해볼까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이제 보일 거예요. 굉장히 모서리가 부드러워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옛날에 배웠던 여기 있는 그 챔퍼 박스, 익스텐디드 프리미트의 챔퍼 박스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서리에 챔퍼를 명령을 줬으니까 같은 느낌이겠죠. 자, 다시 다 들어가 버렸네요. 자, 일단 다시 챔퍼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각이 진 게 보이실 텐데, 자, 얘는 1이면은 딱 이렇게 각이 바짝 서 있죠. 자, 이 수치를 줄이면은, 자, 0.5가 가장 동그랗게 되는 거겠죠. 자, 더 줄이면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안쪽으로 챔퍼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기본 수치는
0.5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는 뭘까요? 여기서는 지금 별 반응을 안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요 두 녀석인데요. 자, 보시면은, 자, 클릭하면은 챔퍼된 부분이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챔퍼된 부분은 사라지고 나머지 부분만 남게 되죠. 자, 그런데 옆에 있는, 자, 인버트 오픈을 클릭을 하면은 챔퍼된 부분만 남고 나머지가 사라지게 돼요. 이게 굉장히 다른 기능이에요, 지금. 자, 다시 체크. 해제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리고 그 밑에 걸 보시면 이제 이렇게. 자, 스무스 챔퍼 온리와 스무스 엔타이어 오브젝트가 있는데요. 자, 요거는 여기서 보여질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렇게 0으로 해놓고요. 자, 지금 우리가 선택한 명령이 뭐죠? 자, 스무스 엔타이어 오브젝트예요. 전체적으로 보겠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렇게 렌더링을 해보면은 좀 더 많이 나눠볼까요? 많이 나누고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렌더링을 하면은, 자, 챔퍼된 부분과 챔퍼 안 된 부분의 경계가 이렇게 보이게 되죠. 자, 근데 이 수치를 올리면은 그 경계가 조금 모호해집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부드러움이 생겨요. 뭐 렌더링에서 별 차이가 안 보이는데요. 조금 더 올려볼까요? 이렇게. 별 차이가 안 느껴지네요. 그렇지만 여기 지금 퍼스펙티브에서 보시면은 이 수치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반대로 스무스 챔퍼스 온리, 이거는 이제 이 부분만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챔퍼된 부분만. 여기는 이제 굉장히 부드러워졌는데 여기는 이 주변이 연결 부분이 매끄럽지 못하게 보이는데, 그거는 아까 얘기했던 여기 이제 스무스 엔타이어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 수치를 올려주시면 이제 가능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아까 했던 거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상태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OK 하면은, 자, 이렇게 우리가 의도치 않았거나 아니면 의도했거나 어떤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죠. 자, 이걸로 만약에 무슨 가구라든가 어떤 오브젝트를 만들겠다 했을 때 쉘이라는 명령을 사용해 주면 이제 두께가 만들어지는 명령이죠. 쉘은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자, 아우터 어마운트는 밖으로 튀어나오니까 0을 주시고 이제 안으로만 1을 주시면은, 자, 이렇게 두께가 생성이 되죠. 자, 두께인데 세그멘트를 나눠주면은 이렇게 여기도 좀 면이 많이 나눠지게 되는 거죠. 나중에 메시 스무스를 했을 때 좀 더 모양이 이제 부드럽게 나올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자, 여기서 이 형태를 우리 메시 스무스를 한번 줘볼까요? 자, 그래서 메시 스무스를 줍시다. 자, 메시 스무스. 자, 이렇게 되겠죠. 이제 이터레이션 값을 좀 올려주면은,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디 뭐 그 어린 쇼핑센터 가면은 애들 놀이터 있잖아요. 거기 있는 무슨 그 어떤 그 장난감 같은 그런 형태도 이제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렌더링을 하면은 이런 이제 플라스틱 재질을 만들 수도 있고, 뭐 고무 재질을 만들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형태도 만들어지고 해서 챔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많이 쓰이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챔퍼를 한번 보시면은 아까 감춰놨던 걸 다시 이제 보일게요. 언하이드를 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해볼까요? 자, 얘는 렌더링을 하면 어떻게 보일까요?
자, 이렇게 보이는데요. 자, 여기서 에디트 메시 스무스를 한번 줘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울퉁불퉁하게 막 이터레이션을 올려도 이렇게 막 종이 찰흙으로 뭔가 만들어 놓은 것처럼 이제 보이게 되겠죠. 자, 여기서 이 부분을 좀 더 그럼 이제 제대로 된 각을 만들어 보겠다 하면은, 자, 여기서 선택 루프,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요. 얼마 안 되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외곽선을 다 선택을 하고, 자, 챔퍼를 한번 줘볼까요? 자, 너무 크죠? 이렇게 이만큼 하고, 세그멘트는 하나만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 엣지가 3개 되기 때문에 충분히 메시 스무스 해도 각이 생길 겁니다. 자, 오케이 하고 메시 스무스 주면은 아까와는 달리 여기가 이렇게 다른 부분하고 다르졌다. 그래서 이렇게 메시 스무스를 주는 물체를 우리가 모델링을 할 경우에 엣지에 챔퍼를 가지고 챔퍼라는 명령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에디테이블 메쉬 중에서 여기 있는 이 엣지의 사용에 관해서 좀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설명 안 한 것도 많은데 그렇게 많이 쓰이는 기능은 아니고요. 자,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뭐 익스트루드라든가 챔퍼라든가 브릿지, 뭐 커넥트를 제일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이 링과 루프를 이용해서요. 자, 그리고 이렇게 각진 부분을 만들 때 엣지를 나눠주기 위해서 또 챔퍼란 명령을 사용한다 하는 것만 이해를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형태의 모델링을 할 때 좀 수월하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엣지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그 다음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폴리곤에 관한 설명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